성별, 종교, 나이, 장애, 이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지는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그리고 용모 등 신체, 그리고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뭐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 외에 요즘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가지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우리 법이 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스킬로 여러분 성종나장 사지국민 용병혼 정성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자,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 5번 문제. 다음 형집행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 이 법을 집행하는 때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인권 존중의 원칙이 헌법 10조에도 있지만 우리 법에도 따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규정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해놓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이 끝부분이 잘못됐죠. 아까 읽은 조문의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정시설 내에서 뭐 난동을 부리거나 좀 특별히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나 통제를 풀어주더라도 별로 도주라든지 이런 사고의 우려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처우급을 나눠가지고 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차별 대우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느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게 잘못됐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해설에도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에 해설 첫째 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기 윗줄 거 있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3번.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그 밖에 수용생활하는 설비는 목적 기능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설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느냐.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채광, 통풍, 난방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예전에 그 감옥 개혁 운동을 벌였던 존 하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시설 내에서 옛날에 참 열악했기 때문에 뭐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례도 너무 많았다. 이거 너무 끔찍한 사태에서 이 시설도 잘하고 건강 유지에 관리를 국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학자, 존 하워드라는 학자도 있었는데 우리 법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건강을 위한 각종 시설이 필요함을 규율하고 있고요. 다음 4번.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전에는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다가 200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새로 생겼어야 되는데 제정이 아직까지 지금 벌써 8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운영했던 교도관 직무규칙을 아직까지 실제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형집행법의 규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건 직무규칙이라고 하는 교도관 직무규칙이라고 하는 법은 부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헷갈리는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형집행법에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구나. 근데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전의 법무부령을 쓰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답이고 다음 6번 문제.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게 또 이제 유엔의 최저 기준 규칙이 있죠. 유엔 기준에 또 유사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있고요. 출제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500명 이내로 해라라는 이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시설은 뭐 1000명, 2000명 이상 이렇게 수용하는 시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그대로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기존의 시설은 어쩔 수가 없고 새로 생기는 신설하는 시설이면 가급적이면 500명 이내로 하자라는 규정이 있고 다만 또 예외도 있어요.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500명 이상의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또 단서까지 마련돼 있어요. 그 조문인데 자 기역번은 무슨 교정시설은 그럼 기역번을 보면 모든과 신설하는으로 지문이 나와 있죠. 모든은 안 되겠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시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바로 3번, 4번 중에 하나입니다. 신설하는 시설은 어떻게?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입니다. 숫자는 500이 답이고 정답은 3번인데 문제는 그 첫째 줄 끝에 다만 시설의 기능, 위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현행법 조문이에요. 결국은 새로 생기는 건 원칙으로 500명 이내로 하지만 이 예외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거를 600명, 800명을 만든 그런 운영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법에 반하진 않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뭐 국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문과 관련해서는 앞부분에 신설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운데 숫자는 500이고 맨 끝에 또 예외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7번으로 가죠. 다음 중 교정시설 설치 운영 및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현행법은 민간 위탁,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근거를 형집행법에 만들어놨고 그거에 따라서 민영교도소법이 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실제 또 여주의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형집행법에다가 또 민영교도소법 내용까지 이제 유기적으로 엮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두 가지 법이 섞여 있는 문제고요. 자, 1번부터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이게 포인트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뭐 필요하다면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국가의 업무 전부를 다 맡기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 요건, 시설 기준, 수용자 선정 기준, 처우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법이 바로 이래서 탄생한 법이 민영교도소법이에요. 민영교도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서 민영교도소법에서 이런 사항을 실제 규율하고 있죠. 자, 그 다음 3번. 법무부 장관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인데 포인트는 가운데 있는 포괄적으로 위탁. 이건 민영교도소법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형집행법은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민영교도소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면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법인격이 있는 정도의 어떤 단체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민영교도소법에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에는 법인에 한한다. 네. 법인이라는 게 뭐죠? 인격, 법인격이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종 회사 있죠. 뭐 주식회사라든지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것들이 일종의 법인이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니까 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자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러면 또 그런 건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겠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국가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갖춰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사람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인에 한한다. 네, 이렇게 민영교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3번 지문에서는 앞부분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개인은 안 되는 거죠.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래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인력, 조직, 시설,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절한 자를 선정해야 된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